이제 진짜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세법이 개입을 하거든요. 세법이 조금씩 들어올 겁니다. 근데 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6페이지 한번 보시면 선납세금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이름의 패턴을 먼저 좀 파악을 해볼게요. 공부를 제대로 하시면요 진짜 나중에 찍어도 맞춰요. 근데 그건 알고 보면 찍은 게 아니에요. 제대로 했기 때문에 그 파생으로서 결과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선급 비용 배웠었죠. 근데 이제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좀 좋아요. 입체적으로. 저는 공부 어떻게 했었냐면 선급 비용 어디서 들어봤다 이게 끝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항상 예시를 묶어서 생각해요. 그럼 선급 비용 하면 자동차 보험료 이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자동차 보험료를 1년치 미리 내면 비용인데 1년치를 미리 내서 선급 비용이구나. 그럼 자산이구나. 이해되시죠? 그러면 개월수만큼 선급 비용 빼서 보험료 비용 처리하면 되겠구나. 이것까지 생각하면 좋고, 그 다음에 또 뭐 배웠냐면 선급금. 맞죠? 그러면 벌써 공통점이 하나 나옵니다. 벌써 나왔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공부할 때 습관이 2개에서 공통점이 나오면 바로 패턴 분석을 해요. 이 둘 간의 패턴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줬죠? 그러면 선급금은 뭐였죠? 기억나세요? 내가 돈을 주거나 받거나 둘 중에 하나라 그랬죠. 그러면 돈을 지금 주는 거죠. 급금. 그럼 돈을 주는 이유는 물건을 사려고 먼저 줬죠? 그러면 매입 계약금이죠. 그러니까 돈을 먼저 줘놓고 너 나한테 물건 줘라. 권리가 생겼죠. 자산이죠. 그럼 패턴이 나온 거예요. 돈을 먼저 주면 자산이구나. 맞죠? 돈 먼저 주면 자산이죠. 돈 맡겨놓으면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하나가 더 붙는 거죠. 지금 6페이지 제목이 뭐죠? 선납세금. 세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본질을 흐리면 안 돼요. 뭐가 보이셔야 되죠? 선납이 보여야지. 패턴 분석이 끝난 겁니다. 그럼 얘는 성격 뭘까요? 이제 여러분은 알아요. 자산이겠지. 이해되셨죠? 갑자기 얘가 부채일까요? 그럴 리가 절대 없잖아. 그럼 보세요. 이제 이거 찍어도 맞힌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은 나중에 선납세금 뭐지? 뭔지 몰라도 자산인 줄 알아. 왜냐면 패턴 분석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찍은 거예요? 아는 거잖아.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저는 외우는 공부를 싫어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 외워봤자. 그럼 나중에 또 반대로 하면 틀려버리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견고하게 쌓아가야 돼요. 하나씩. 그럼 진짜 나중에 절대 안 흔들립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이건 자산이구나. 그러면 이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패턴 분석이 끝났으니까 왜 세금을 먼저 내지? 이제 이게 궁금하면 되는 거예요. 절차적으로 그게 정상이죠? 이제 궁금하시죠? 그럼 선납을 왜 할까?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2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일단 우리는 법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조업 법인이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더라도 법인이면 돈 번 거에 대해서 법인세를 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법인세를 언제 내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것까지 모른 척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법인세는 명칭은 뭐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법인세는 이런 용어는 여러분 전혀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 구조만 말씀드립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이게 연도라고 합시다. 각 사업 연도라고. 그러니까 회사가 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어떤 회사는 특이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학교 개학하는 것처럼 개강하는 것처럼 어떤 회사는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하는 회사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회사는 이렇게 하겠죠? 왜냐면 회계 기간이랑 이게 다르면 복잡하거든요. 바보가 아닌 이상은 같이 하겠죠. 자, 그럼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참고로 법인세는 어떻게 내냐면요. 1월 1일에 만약에 우리 법인이 뭐 10억 있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월 1일에. 그리고 막 돈을 벌고 쓰고 막 했겠죠, 1년 동안. 그리고 12월 31일에 11억이 됐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얼마 늘었어요? 1억이 늘었죠. 그럼 법인세는 순자산 증가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순자산이 1억 늘었죠. 그럼 여기에 세금 때립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중간에 무슨 짓을 해서 번 거든 다 때려요. 그냥 너 자산 늘었네, 세금 내야지, 그냥 냅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냥 어디서 들어봤다, 순자산 증가설, 어디서 아는 척하기 좋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1년 동안 한 거를 자 이제 신고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럼 이때 내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자, 세금을 법인세는 또 참고로 내가 신고하고 내가 납부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세금 공부할 때 저는 좀 이게 놀랐는데 그 처음 저도 세금 공부했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한테 세금은 이런 거예요. 그 자동차세 같은 거. 그냥 때 되면 고지해 주는 거야. 너 얼마 내세요? 네 하고 내는 거. 그런 느낌이 세금이죠.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을 텐데 얘는 자기가 1년 동안 번 거 있죠. 저 얼마 벌었습니다 하고 신고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국세청이 나를 믿는다고? 이 생각을 한 거지. 아니 내가 신고한 걸 네가 믿을 거야? 근데 국세청 생각은 이거예요. 널 믿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럼 너네 거 다 세금 계산해 주리? 이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좀 심심하다 그러면 이제 YG 한번 털러 가는 거죠. 돈이 없는데 YG 털면 돈 나오겠다. 그럼 5억 뜯어오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세청도 직원을 쓰잖아요, 공무원을. 근데 수지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흔히 말해서 인건비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다 계산 못 해줘요. 그러니까 너네한테 신고납부를 맡기고 이상하면 내가 세무조사 들어갈게,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믿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3달 동안 기간을 줍니다. 왜냐면 이게 실제로 규모가 클수록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 시간을 준단 말이죠. 그럼 이건 뭘 뜻하냐면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장사를 할 텐데 1월 1일부터 법인세 걱정을 하지는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12월 31일 되면 그때서야 우리 법인세 얼마지? 약간 이런 걱정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12월 31일에 그 참고로 6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4번 문제 보시면 차변에 법인세 등 돼 있죠. 여기 비용이라고 좀 써주세요. 비용 플러스. 왜 이름이 법인세 등이냐면 법인세한테 등은 없겠죠. 이게 등은 뭐냐면 지방소득세랑 합친 거예요. 만약에 법인세가 1억이면 지방 법인세는 또 1,000만 원이 붙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입장에서 다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비용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2월 31일이 되면 그때 법인세 등이라는 비용이 생겨요. 이때 궁금한 거야. 이제 슬슬 법인세 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디테일하게 말하면은 실제 세금이랑 회계상 세금이 또 달라요. 법인세법이랑 회계 기준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근데 우린 그것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같은 거라고 합시다. 그럼 왜 12월 31일에 공부만지는지 아시겠죠? 왜냐면 1월 1일부터 생각해도 안 늦으니까. 근데 왜 이때 생각해야 되냐면요, 결산을 언제 해요? 12월 31일에 하죠. 그러니까 이게 비대칭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은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세법은 3달을 기다려주죠. 근데 회계는 기다려줘요? 보세요. 법인세를 내는 거 비용이죠. 그러면 12월 31일에 법인세를 넣어야 이익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맞춰서 넣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실제로 세금은 뒤에 내지만 회계상으로는 구해야 된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12월 31일에는 법인세 등을 반드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상황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또 여기 한 가지 더 있는데, 세금을 이제 거둘 때는, 그러면 여러분이 국세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회사한테 1억을 거둘 수 있다고 해보세요. 1년 기다리면 내가 1억을 낼 거야. 근데 머리를 굴려보니까 1년 기다리기엔 너무 힘들어요. 중간에 돈 쓸 일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 한 번에 내면 돈 너무 많이 내니까 중간에 한 번 미리 내지 그래? 예납 한 번 하지 그래? 그냥 내놓으란 소리죠. 그래서 이때 6월 30일까지 요 기간 있죠. 6개월 동안 번 거 일단 한 번 내 라고 해요. 이게 중간 예납이 돼요. 그러면 얘도 시간 줘야겠죠. 6개월치 계산할 때도 시간 필요하잖아요. 그럼 1년치는 3개월 줬어요. 그럼 6개월치는 2개월 줍니다. 쿨하게. 근데 이거는 좀 공식이 있어서 오래 줄 필요도 없는데 그냥 법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자, 이제 상황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여기까지 대충 이해 가시나요? 흐름.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볼게요. 1번을 한번 보세요. 6페이지 1번. 8월 31일 법인세 중간예납세 써있죠. 그러면 현실 보증연도 한번 볼까요? 날짜 8월 31일 맞죠? 빨간색 안에 들어왔죠? 법인세 중간예납 맞죠? 얼마 냈죠? 500을 냈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보통예금 500이 나가는 거는 확인되셨죠? 자, 근데 차변에 선납세금 써있죠. 자산 플러스 써도 돼요. 자, 그럼 이제 왜 이게 자산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는 지금 1년 전체를 사이클로 봅니다. 이때 12월 31일이 돼야 비용을 찾으면 되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의미가 없죠. 왜냐면 난 1년치 비용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 내가 냈다고 이걸 비용 처리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 이때 한 번에 넣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세법상으로 이때 내라고 하니까 한 번 냈죠. 500만 원 냈죠? 그러면 우린 이때 500을 내긴 했는데 1년치 세금에 대한 궁금증은 없는 상태죠. 그래서 500은 내야 돼서 낸 건데 내가 지금 1년치 세금이 얼마일까? 이건 안 궁금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12월 31일에 법인세 등을 생각하기 전인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인세 등을 생각하기 전이라 그냥 선납세금인 거예요. 그냥 먼저 낸 거다. 12월 31일 전에 세금을 내면 선납세금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때는 총액이 관심이 없거든. 그래서 그냥 뭔지 모르겠고 그냥 나 선납세금으로 달아놓겠다. 그럼 이거는 먼저 냈으니까 왜 자산이냐? 나중에 이만큼 덜 내겠죠. 그럼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6개월치에서 500을 내셨죠? 그럼 또 이제 7월 1일부터 또 돈 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 이 3개월에는 얼마를 신고하냐면 뒤에 것만 하는 게 아니라 1년치를 다시 해요. 1년치를 다시 해요. 왜냐면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500만 원 있죠? 이 500만 원은 주로 어떻게 계산하냐면 작년도 있었겠죠, 작년. 그럼 막 작년에 만약에 작년에 세금 2천만 원 냈다고 하면 볼까요? 1,000만 원 냈다고 해야겠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 1월부터 3월까지 신고도 했겠죠. 그러니까 요때 했겠지. 그럼 그때 1,000만 원을 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산해요. 작년에 1,000만 원을 냈죠, 1년 동안. 그럼 올해 6개월치 내야 되죠. 그러면 작년치 곱하기 2분의 1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500을 내. 그러니까 우리는 세금을 계산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작년 거 기준으로 때려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금 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2달 주는 게 사실 의미가 별로 없어요. 물론 새로 해야 되는 기업도 있는데 우린 그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으니까. 대충 흐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라고 해서 낸 것 뿐이고 그래서 선납세금이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1년치를 해보니까 이때랑 당연히 똑같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 계산을 해보니까 1100이 나왔다고 하면 볼까요? 올해 1년치를 다 구하니까 1100이에요. 근데 우리 얼마 냈죠? 500 냈죠? 그러면 1100에서
500을 빼야지. 자산의 감소. 돈이 덜 나가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마일리지 쌓아놓은 거랑 똑같아요. 500을 맡겨놨잖아요. 그럼 나중에 찾으러 와야지. 그럼 1100을 또 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1100에서 500 빼고 저는 600만 내겠습니다. 500은 이때 냈으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세법을 모르면 이제 회계가 안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법인세를 공부하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법인세 중간연합세액은 선납세금 밖에 답이 안 돼요. 근데 참고로 이 문제는 지금 96회 돼 있는데 이 이후로 낸 적은 없고요. 근데 지금 흐름상 필요해서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좀 쉬겠습니다. 그럼 법인세 중간연합세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가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두 번째 이슈는 지금 2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이건 쉬었다 해야겠다. 좀 오래 걸려서 좀 쉬다가 연결해서 볼게요. 10분 정도 쉬고. 네, 이제 6페이지에 2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2번 문제를 보시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원천징수입니다. 원천징수. 원래 제목을 원천징수로 하려고 했는데 1번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1번은 원천징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원천징수가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의미랑 과정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추가해야 되는데 좀 좁은 공간으로 활용을 해볼게요. 자,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언제 발생하냐면 돈을 줄 때 그러면 A가 B한테 돈을 한번 줘볼게요. A가 B한테 돈을 줍니다. 그러면 B는 돈을 벌었죠? 그럼 세금 내야 돼요. 여기까지는 이견이 없으시죠? 돈 받았으니까 B는 세금을 내야 돼. 자, 그런데 문제는 B가 누구냐거든요. 그럼 B가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습니다. 둘 다 들어보셨죠? 개인 택시, 법인 택시. 그러면 개인 같은 경우는 원래 법적으로는 자연인이라고 하는데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인격을 부여받는다 해서 자연인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은 그냥 출생신고하고 그냥 사람으로서 인정받죠. 근데 법인은 삼성전자 생각해보세요. 삼성전자 누가 나왔어요? 아무도 안 나왔죠. 그러니까 얘는 엄마가 없잖아요. 욕하는 게 아니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등기를 쳤죠. 법인 설립 등기를 쳤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인격이 된 거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도 세금 내죠. 그러니까 인격을 가진 거야, 걔도. 그러니까 막 인간성을 가진 게 아니라 세금을 내는 주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법인. 어렵지 않죠? 근데 법인 같은 경우는 작정하고 만들었죠. 그 설립 등기까지 해가면서 엄청 어려운 과정을 겪고 등기를 치고 만들었기 때문에 개인보단 우수하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때 B가 개인일 때도 세금 내야 되고 법인일 때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참고로 개인은 소득세 내고 법인은 법인세 내요. 근데 법인한테 줄 때는 지가 세법 아는 사람을 뽑든 세무사, 공인회계사한테 맡기든 어떻게 해서든 세금 낼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세법을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A가 B한테 돈을 주는데 이 B가 법인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돈을 다 줘요. 원천징수하지 않고 네가 알아서 세금 낼 수 있지? 하고 다 줍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원천징수를 안 한다는 소리네, 법인한테 줄 때는. 원천징수는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 하고 안 하고를 구분하고 원천징수가 뭔지 볼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개인이야. 국세청이 제일 불안해하는 게 이겁니다. 그럼 국세청이 지금 옆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럼 국세청이 예를 들면 이게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A라는 회사의 직원이 개인인 거예요. 직원은 다 개인이죠? 월급을 주는 거야. 가장 일반적인 형태죠? 근데 국세청은 이거 보면서 애가 타요. 왜냐면 만약에 그냥 극단적으로
이 사람이 막 그 좀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월급 300을 딱 꽂아줬는데 하루 만에 카지노에서 다 쓰고 온 거야. 세금 내야 되는데. 그럼 국세청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내 세금을 제가 카지노에 탕진해버렸네? 달라고 해도 주겠어요? 없는데 어떻게 줘요? 그러니까 가서 말해, 국세청에. 야, 개인한테 줄 때는 진짜 세법 모를 게 뻔해. 세법 모른다 치고 네가 세금을 계산해서 그 세금을 빼고 줘. 그리고 그 세금을 나한테 줘. 이게 원천징수예요. 그럼 세금 절대 안 느끼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세금이 40이다. 300을 받는데 40을 내야 돼. 그러면 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야, 너 세법 모르지? 네. 너 근데 세금 내야 돼. 아, 그래요? 그럼 어떡하죠? 내가 세금 계산해서 대신 내줄게. 아, 고맙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면 너 세전 300인데 세후 260이야? 이렇게 말하고 260만 꽂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전 세후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40은 어떻게 하겠어요? 국세청에 쏴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쓰다듬어 주겠죠. 잘했어. 그럼 국세청은 어떻게 해요? 월급 날만 되면 돈이 계속 들어. 그러니까 공무원이 부족하니까 시스템을 잘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돈은 260만 원만 주면 되겠죠. 그럼 국세청은 이제 얘가 카지노에서 쓰든 뭘 하든 상관없죠.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전빵. 이해되셨죠? 그럼 법인한테는 원천징수 왜 안 하는지도 아시겠죠? 지가 잘 알잖아요. 개인한테는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월급 받을 때마다 삥 뜯기죠. 근데 기분 나쁘지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선납세금이다. 어차피 낼 건데 그냥 뭐 제가 내주니까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예외만 하나 추가하면 돼요. 예외 이자. 이자는 그냥 쉽게 말하면 돈에 대한 사용료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뭐 렌트카를 빌려서 탄다. 그러면 차를 빌려 탔으니까 이용요금 내야 되죠. 내야 되죠, 돈? 그럼 내가 원룸에 산다. 그 월세 내야 되죠. 그럼 돈 빌렸다. 그럼 사용료 내야 되죠. 그게 이자예요. 돈을 빌려 썼으니까 그 대가로 주는 게 이자. 근데 뭐 쌀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주니까 이자가 되는 거고. 자, 근데 얘는 그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예외라고 하면 무슨 말이겠어요? 그냥 이걸 예외 적어놓고 끝내면 안 돼요. 개인한테는 원천징수를 하고 법인한테 원천징수를 안 한다 그랬죠. 그러면 뭔가 바뀌겠지 여기서. 그럼 이자는 어떻게 되냐면 법인한테 이자를 줄 때 원천징수를 합니다. 법인한테도 원천징수를 하는 게 예외인 거예요. 이게 예외입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문제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저럴까? 왜 얘만 그러지? 공부하기가 불편해지잖아요. 이러면 패턴이 깨져버려서.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이거예요. 제 논리는 이래요. 필요하다면 갖다 쓰셔도 돼요. 보통 이자를 주는 곳은 어디겠어요? 은행일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적금, 예금 맡기고 이자 받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면 은행일 거란 말이에요. 이자를 주는 곳이.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개인한테도 이자 주고 법인한테도 이자 주고 그러겠죠. 한두 군데 주겠어요? 막 몇백만 군데 있겠죠. 근데 개인한테는 원천징수하고 법인한테는 안 하고 걸러내는 게 더 일일 것 같은 거예요. 제 생각에. 개인, 법인을 구분하는 것 자체에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제 생각엔 이거예요. 야, 은행아, 너는 이자 맨날 너무 많이 주니까 그냥 원천징수 다 해버려라. 그게 더 편하지? 그럼 행정비용이 줄어들죠?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합리화시켜서 이해해요. 그럼 이 정도면 좀 납득하시죠? 그래서 저의 논리예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법인인데도 우리는 삥을 뜯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한번 봐봐요. 이번 문제. 자, 12월 21일
보통예금 계좌를 확인한 결과 결산이자 50만 원에서 원천징수세액 77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 입금되었다. 자, 여기서 77만 원이 원천징수세액이죠. 참고로 15.4%라고 써주세요. 15.4%. 혹시 계산기 있으시면 한번 쳐보세요. 50만 원 곱하기 0.154. 15.4%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뭐 이상하게 바꾸진 않았겠죠? 실제 있는 일을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제조업 법인이다. 법인이죠? 그러면 내가 지금 법인이잖아요. 그러면 감히 나한테 원천징수하면 안 되지. 나 법 아는 사람인데. 근데 어땠어요? 했죠. 예외라서. 그래서 알려드린 거예요. 왜냐면 제가 예외 안 알려드리면 분명히 물어보시겠죠. 왜 우리 법인인데 원천징수 당했어요?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15.4%를 떼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붕괴는 어디서 좀 많이 보던 건데 뭐 미수 수익 할 때 나온 느낌이랑 좀 비슷하잖아요. 그럼 이자 수익은 50만 원 이렇게 수익 플러스라고 쓰시면 되겠죠. 이자 수익은 수익 플러스. 그러면 오늘 돈을 받는 날이 됐으니까 인식을 한 거네요. 딱 들어왔겠죠. 그 다음에 선납세금 77만 원, 77,000원. 이거는 그냥 말을 해줬으니까. 근데 어떤 문제에서는 15.4%라고 그냥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77,000원을 구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통예금은 금액을 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지에다가 적어놓고 마지막에 보고 쓴다 그랬잖아요. 제가 항상 마지막 금액은 일부러 안 쓴다 그랬죠. 왜냐면 컴퓨터가 잡아주니까. 시간 낭비니까 마지막 금액은 안 쓰시는 거예요. 지금은 적혀 있으니까 그런 건데. 그러면 여기에서 또 생각해 볼게. 자, 문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원천징수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할 것 이렇게 돼 있죠. 요거를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좀 보이게끔 막대기를 이렇게 쭉 그어두세요. 막 색칠하지 말고 그냥 한 줄로 쭉 끊는 거 있죠. 글씨는 보이는데 끄었다는 느낌만 들게. 왜냐면 이 말이 없어도 원천징수세액은 자산이에요. 이해되시죠? 제가 앞으로 이런 것도 좀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서가 붙은 거 있잖아요. 뭐 이 문제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말할 때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문구 자체가 의미가 없을 땐 이렇게 한 줄 끄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문구가 있건 없건 똑같을 때. 근데 이 문구가 의미가 있을 때도 있겠죠. 그럼 그때는 강조를 할 거예요. 이 말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이해되셨죠? 그럼 왜 그런지 생각해 볼까요? 내가 원천징수를 당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기 싫은데도 내 세금을 낸 거예요. 쟤가 내주니까. 그럼 나중에 이만큼 덜 내겠죠. 그러니까 선납세금이지. 그러니까 자산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 말은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착한 척 한 거예요, 출제자가. 이 말은 없어도 됩니다. 똑같은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거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원천징수세액을 비용 처리할 수도 있는 건가? 이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봤으니까 연결시켜 드릴게요. 날짜 보시면 12월 31일이죠. 그럼 이 판에다가 한번 붙여볼게요. 자, 우리가 법인세가 언제 궁금하다고 그랬죠? 12월 31일에 궁금하죠? 그럼 오늘이 12월 21일이죠. 어때요? 그 전이죠? 그러니까 선납세금. 어쨌든 세금을 낸 거잖아요. 내 의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공통점을 보세요. 이 법인세 중간 예납세액도 내 의지로 낸 거 아니고 이자를 받았을 때 의자가 은행이 삥 뜯어간 것도 내 의지로 낸 거 아니죠. 근데 어쨌든 낸 거잖아, 내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게 선납세금으로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 계속 쌓이지, 마일리지로. 왜? 쌓아놓고 12월 31일에 퉁쳐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랑 2번이 달라 보이잖아요.
법인세 중간예납세 나 원천징수 당한 게 전혀 상관없어 보이죠? 근데 이게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본질을 봐야 된다는 거지. 더 크게 숲을 봐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합리적이네 이 생각이 들면 좋겠죠. 그리고 제가 그 이자 받을 때 풀 버전을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었는데 나온 김에 좀 추가 혹시 그 전 페이지도 갖고 계신가요? 우리 맨 처음에 했던 거 있잖아요. 2페이지인가? 나온 김에 좀 연결해서 설명드리면은 그 이자 받는 거 있었잖아요. 이자 받는 거. 그 2페이지 1번 제가 그냥 써드릴게요. 2페이지 1번이 7월 1일이죠. 그냥 이거 쉬운 걸로 해볼게요. 지금은 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7월 1일에 미수 수입, 이자 수입 22만 5천 원. 12월 31일이죠. 이건 그냥 보기만 하세요.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자, 일단 12월 31일은 답 적혀 있죠? 1번 문제에. 그리고 제가 그 다음 해 것도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6월 30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 그럼 이때 이자 수익 22만 5천 원 똑같다고 했죠? 6개월씩이니까. 자, 그리고 얼마 받는다 했죠? 원래 44만 5천 원이라고 알려드렸죠? 이젠 아니야. 왜? 선납세금 와야죠. 선납세금 몇 퍼센트? 15.4%. 45만원? 22만 5천 원에 하는 거 아니죠? 45만원 받는 날이에요 오늘. 45만원 곱하기 0.154 69,300원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여기서 45만원을 빼면 38만 700원이 될 거다. 그리고 여기에 미수 수익이 오겠지. 22만 5천 원. 납득하시나요? 납득 안 될까봐 방금 한 거 바로 했잖아요. 이거 원천징수 당하잖아요. 이해되시죠? 아 그렇겠구나 정도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해보세요 해도 못해도 아 맞다 원천징수 당하지 이것까지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걸 누가 못해. 근데 문제는 자격증 시험에서는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보여드린 겁니다.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자격증 시험이 좀 농락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왜냐면 이런 거 숨겨버리면 어떡해. 실제를 이해되셨죠? 무슨 말 하는지? 실제 여러분 하셔야 되는 건 이거예요. 그리고 또 팩트를 알려드리면 왜 이걸 할 수 있어야 되냐면요. 은행에서 이자가 들어오잖아요. 45만 원이 찍힐까요? 통장에? 얼마 찍히겠어요? 38만 700원이 찍히지. 그거 보고 막 놀라는 거예요. 왜 45만 원이 아니지? 그러면 안 되죠. 본체는 내가 45만 원 알고 있어야 되지만 나머지는 원천징수구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아셔야 됩니다. 그 제가 풀 버전 알려드린다 했었잖아요. 이게 풀 버전. 이제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시려나? 저는 원래 어려운 걸 빨리 알려줘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야 익숙해지거든. 처음은 지금 놀랐잖아요. 100번 봐봐요. 그냥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게 막 엄청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랑 차이가 생긴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그게 경쟁력이지. 다른 데선 이런 거 안 알려준다니까요. 수강생이 안 와버리니까. 그래서 뭐 나온 김에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본질로 돌아갑시다. 원천징수가 있었구나, 이자라서 그렇구나, 법인인데도. 자 그리고 이제 업그레이드 된 문제가 3번입니다. 3번이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실제로는 이제 이게 더 많을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리금
원금과 이자 합쳐서 원리금이라고 하죠. 원리금이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원금은 이거 좀 써놓을까요? 옆에다 따로. 정기예금 1억 있죠? 여기다 원금 1억 원금 3번 문제. 정기예금 1억 원 원금. 그럼 이자 수익 30만 원은 뭐겠어요? 이자. 합쳐서 원리금. 자,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이자 30만 원은 여러분이 1억을 맡겼다가, 그러니까 빌려줬다가 받은 거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 통장에 1억 30만 원이 원래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억 30만 원을 번 건가요? 1억은 원래 내 돈이죠. 그러니까 세금은 어디에서 떼이겠어요? 30만 원에만 떼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원금의 이자 때문에 아무도 돈 안 맡깁니다. 그러니까 30만 원만 원천징수 당하는구나. 그러면 이 옆에 선납세금 46,200원 이거 어떻게 구했겠어요? 30만 원 곱하기 15.4%인 거지. 참고로 적어두세요. 언급은 없지만 여러분이 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에 나왔으니까 좀 말씀드리는데 왜 하필이면 15.4%냐 이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국세가 14%, 지방세가 1.4%라 그래요. 그러니까 박스 안에 보시면 오른쪽에 법인세 42,000원 써있죠. 거기에 14% 써두시고 지방소득세 4,200원 있죠. 1.4% 써두시고 세금 합계에다가 15.4%. 그냥 이해하시라고 알려드리면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나중에 적금 들 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얼마 받을지도 계산하실 수 있죠. 왜냐면 어떻게 계산해요? 0.846 곱하면 되죠. 15.4% 뺀 금액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왜 계산보다 덜 들어왔지? 다 이러지. 세금 때문이죠. 그러니까 세금을 피할 수가 없다니까. 우리는 몰라도 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3번 문제는 굳이 안 풀어드려도 되겠나? 세무 2급 거긴 한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얘도 절차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기예금을 맡기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년 전에. 그럼 어떻게 했을 거냐면 여러분 체크카드 통장 있으시죠? 뭐 토스나 뭐 카카오뱅크나 이런 거 있죠? 그러면 그런 통장을 자유입출금식 통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돈을 아무 때나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으니까 이자가 되게 적거든요. 그러면 그게 보통 예금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뭐 카카오뱅크 적금을 들었다 하면 같은 카카오뱅크인데도 다른 통장으로 이체해야 되죠. 그 통장 이름이 정기예금인 거죠. 정기적금도 있고 정기예금도 있는데 지금은 예금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입출금 통장에선 1억이 빠지고 이제 1년 동안 못 쓰는 돈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제 1년을 참은 거예요. 자, 1년을 참으니까 이 돈이 다시 들어오겠죠. 그럼 정기예금은 해지되잖아요. 해지되고 다시 들어오죠, 보통예금으로.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크로스 돼야 되잖아요. 원래는 보통예금에서 얘로 넣었다가 다시 정기예금이 일로 들어오는 거니까. 이런 구조는 이해되시죠? 근데 이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이자 30이 생긴 거예요. 맞죠? 1년을 내가 참았으니까. 그래서 이자 수익이 30이 됐죠. 푸는 순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깔끔하게 1억 30 딱 떨어지죠. 근데 여기에서는 한 번에 하려면 지금 답의 숫자가 엄청 복잡하잖아요. 근데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일단 그냥 얘도 1억만 써요. 그리고 30만 원에서 곱하기 15.4% 하면, 근데 여기 이미 나와 있죠. 46,200원 얘를 선납세금으로 먼저 써주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순서를 보여드리면 여러분이 답을 쉽게 찾기 위해서는 정기예금을 1번으로 쓰시고 이자 수익을 2번으로 쓰세요. 그럼 깔끔하죠? 대변이 끝났어요. 근데
3번을 보통 예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3번을 선납세금으로 해. 이 금액 구하는 법 여기 나와 있죠. 그냥 46,200원. 그럼 이거 적으실 수 있죠. 그러면 컴퓨터상으로 입력할 때는 4번에 보통 예금을 딱 찍잖아요. 그럼 금액이 자동으로 완성돼요. 1억 30에서 이걸 뺀 게 저절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계산 안 해도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순서를 적어주세요. 1, 2, 3. 4번 아예 적지 말아버려 그냥. 자동 완성이니까. 그러니까 좀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할까 이런 거죠. 저도 그냥 그 생각뿐이에요. 실무 나가면 내가 어떻게 해야 편하게 하지? 미리 해보는 거죠 그냥. 그래야 일 잘할 거니까. 그래서 3번은 2번 문제 업그레이드 버전인 거 아시겠죠? 2번도 풀 줄 아셔야 되고 3번도 풀 줄 아셔야 됩니다. 당연히. 자, 그러면 이제 선납세금이 계속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번을 보시면, 자, 4번 문제는 제가 자동결산이라고 적어놨죠. 자동결산. 근데 제가 여태까지 적어놓은 거 전부 다 수동결산이거든요. 수동결산. 그럼 수동 자동 차이 아시죠? 자동차도 수동 자동 있잖아요. 뭐가 더 좋으세요? 전 100% 자동. 근데 수동은 못하죠. 그러면 자동이 좋은 거죠? 그럼 여태까지 수동이 나왔던 건 무슨 의미냐? 내 손으로 직접 붕괴를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실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 그럼 여태까지 우리 뭐 자동으로 했나? 다 우리 머리 써서 손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동결산은 그냥 날짜만 12월 31일인 거예요. 아무 차이가 없는데. 근데 자동결산은 12월 31일인데 자동으로 해줘. 그러니까 우리가 붕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밑에 붕괴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하는 건 아니라고요. 뭐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문제는 봐야겠죠. 자, 4번 보시면 단기 법인세 비용은 1,350만 원이다. 드디어 종합 문제가 나왔습니다. 정리. 자, 12월 31일이 돼서 법인세 비용이 이제 궁금해졌죠? 그러니까 1,350 딱 나온 거예요. 난 1,350을 내야 되는구나. 이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법인세 등 제가 비용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 이거 다 내나요? 뭐가 궁금해야 되죠? 나 선납세금 쌓아놓은 거 있는데 얼마지? 보니까 조회하라고 돼 있죠. 조회 표시해두세요. 그리고 이 괄호 안에 있는 문자 있잖아요. 이거 조회는 표시해두시고 한 줄 그어두세요. 단 법인세부터 처리할 것까지 쭉 한 줄 그어두세요. 그럼 이 말은 이 말 없어도 되는 거죠? 왜냐면 나중에 컴퓨터로 직접 보실 건데 제가 그냥 가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입력하는 칸이 이렇게 나와요. 법인세 등 이렇게 있고 선납세금 여기 추가 어쩌고 저쩌고 세금 이런 느낌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적을 수 있는 칸이 이 두 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법인세 등이 1,350인 건 지금 알려줬잖아요. 근데 법인세 등을 내가 적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선납세금과 나머지를 적어서 완성시키는 패턴이거든요. 근데 선납세금 지금 조회하라 돼 있죠. 근데 나중에 가서 여기 들어가서 보잖아요. 선납세금 옆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회하라 돼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선납세금 옆에 680만 원이 써 있다고요. 그러니까 조회할 필요가 없어. 옆에 보면 되는데 뭐하러 조회를 해요. 근데 그게 조회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옆에 있는 거 보고 680을 적을 거예요. 왜냐면 적혀 있으니까. 자, 근데 우리의 목표는 이 법인세 등을 1,350만 원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얼마 쓸까요? 산수문제. 그럼 뭐 얼마 나오겠죠? 1,300. 전 암산이 불가능해서 670. 이 두 개 쓰면 돼요. 근데 선납세금은 계산할 필요가 없고 보고 쓰면 되고, 그럼 이거는 여기서 이거 빼면 되고, 그럼 여기에 두 칸을 이렇게 적잖아요. 끝. 붕괴 안 해도 돼. 그럼 이 두 개만 적으면 지가 알아서 붕괴를 해줘요. 그래서 자동결산이에요.
안 어렵죠? 이거 나오면 그냥 여러분은 보너스 문제 나왔네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같이 해볼 겁니다. 뭐 자동 결산은 지금 직접 해볼 수 없는 패턴이라서. 그래서 뭐 좀 원천징수를 당하고 이제 법인세를 내는, 그러니까 좀 주제를 법인세 쪽으로 해도 괜찮았대요. 그다음 이제 7페이지로 가볼까요? 7페이지. 자, 이제 예수금으로 되어 있죠. 예수금.